올해 텍사스가 유난히 더운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운 텍사스 여름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 올해가 유난히 더 덥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으시면은 아니 텍사스 여름 더운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니라 지금 텍사스가 전 세계에서도 상위 1%가 더운 이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춘 매거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텍사스에 있는 날씨가 중동, 남미, 동남아 등을 다 포함하여도 지금 상위 1%에 해당되는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텍사스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10대 아들이랑 아빠가 스텝데드라고 나오니까 양 아버지가 되겠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온 여행객인데 텍사스의 빅밴드 내셔널 파크, 텍사스 남서쪽에 있는 굉장히 큰 이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이킹을 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날씨가 화씨 119도였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거의 48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안타깝게 사망을 한 뉴스도 있고요. 또 무더운 날씨에 우편 배달을 하다가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내의 온도 지도를 보시면요. 정말 텍사스만 타겟을 한 것 같이 텍사스 쪽이 굉장히 빨갛고요. 물론 인접한 주들도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곳이 있는데요. 특히 텍사스를 집중적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힛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도 역시 동일하게 열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돔 현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이래저래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자연, 지구과학에서도 아마 다룬 적이 있을 것으로도 압니다. 우선 열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트기류에 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제트기류는 영어로는 제트스트림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제트기류, 제트류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트기류는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파도처럼 웨이브를 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제트기류가 되겠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지구의 자전과 대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트기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트기, 비행기 운항 시간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달라스에서 서울, 사실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되겠죠? 그리고 인천에서 다시 달라스로 오는 비행기 편이 되겠는데요. 달라스에서 서쪽을 향해서 인천으로 가는 시간은 15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반대로 인천에서 DFW로 오는 것은 12시간 50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트기류의 모양은 여기서 보시면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상으로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제트기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트기류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조금 순환시키거나 섞으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요. 이렇게 늦춰진 제트기류는 파장이 넓어지게 되면서 특정 지역을 훑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텍사스를 지나기 이전에 이미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의 공기가 섞이지가 않고 그대로 정체돼서 머무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텍사스에 있는 공기는 계속해서 열이 받게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이 프레셔, 즉 고기압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고기압이 없어지지 않고 상단에 계속 머무르게 됨으로써 둥근 지붕, 즉 돔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힛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래에 있는 열이 도망치지 못하고 이러한 지역에 갇히게 되고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환되는 것이 열이 갇혀져 있는 힛돔 지역 안에서만 일어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게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가 섞이거나 이러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요. 구름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서 높은 온도가 며칠, 몇 주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열돔 현상은 텍사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트기류가 어느 지역을 훑고 지나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패스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에 정말 극한 폭염이 있었죠. 이때 한국에서도 48명 가까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원인이 바로 대기 전체, 같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서부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2021년에 미국 서부에도 역시 동일한 히트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캘리포니아, 워싱턴을 비롯한 서쪽에 있는 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제트기류가 미국 서부를 비껴간 다음에 중부와 동부를 훑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미국 서부에 열돔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관련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트 스트로크 열사병 그리고 히트 이그저션 일사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복통 그리고 구토 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떠한 증상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야외에 나가게 되면은 옷을 최대한 간편하게 통풍이 잘 되게 시원하게 입고요.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모자가 햇볕을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자료에 그림으로 인해서 자세하게 일사병이 어떤 것이고 열사병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놨는데요. 저도 이전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그냥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발생되는 원인이랑 증상이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링크 역시 아래에 드릴 테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된 CDC 가이드건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건 간에 어쨌든 일사병과 열사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방학이 시작되었고요. 7월 첫째 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줄라이 4스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시고 야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가 아니더라도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서 이러한 열 관련된 질환을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곳곳에서 독립기념일 때문에 불꽃놀이도 보고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